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성수동의 작은 극장, 이야기 추종자들의 모임 무비랜드. 무비랜드 라디오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랜드 라디오 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춘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새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소우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0일이더라고요. 네, 저는 눈 이게 깜짝했던 10일이야. 프로젝트가 계속 연결이 되니까 새해 느낌이 좀 덜 드는 기분이 들어요. 네. 네, 어떠세요? 42살이 되신 소감이? 42살 맞지? 몸이 41살인가? 아마. 몸이 힘들어요. 저는 새해 되자마자 감기 걸렸다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밤 한 번 새면 한 2, 3일 해롱되고, 그렇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 네. 저희가 1화 한 5번 들었잖아요. 저는 한 5번 들었어요. 네. 네. 어땠습니까? 나는, 나름 재밌다. 네.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도 있었어. 두 분의 목소리가 톤이 너무 다르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말하는 거 듣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문장이 매듭이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한테 되게 실망한 일화였습니다. 그리고 소님은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듣기가. 라디오용 목소리 같은. 근데 내부 피드백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서로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한다. 자기 할 말만.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잘 들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어쨌든 어설프지만 영화를 이렇게 송출을 하고 아주 뜨거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코어를 한번 일단 자랑을 현재 한번. 구독자 몇 명이죠? 이게 채널이 많은데 스포티파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22명. 네. 아마 그 중에 9명이 저희 멤버겠죠? 22명. 네.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비슷할 것 같아요. 28명. 네. 네. 좀 신기하더라고요. 팟빵이 팟빵이 28명이고. 애플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저희가 아직 할 줄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 40분짜리 이야기를 이렇게 롱타임으로 하는 거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댓글이나 리뷰들도 달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모티비의 구독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모티비의 댓글이 제일 댓글도 많이 달리고 3,000뷰? 3,000분이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지점에서 멈췄을지는 모르겠지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조금 톤이 다른 느낌? 댓글 라디오여서 보니까.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 올린다고 하니까, 어느 날 숭님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쵸. 숭님은 참 발이 넓어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네. 담당자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도 편달 받고 왔어요. 네. 그 지도 편달 얘기도 좀 정리를. 네. 지도 편달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2주 텀이 너무 길다. 좀 긴 느낌이 든다. 이게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분들은 에피소드가 뜨면 반복 청취도 자주 하는데 2주는 조금 긴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약속된 매주 어떤 시간에 찾아오면 더 반가운 마음도 들고 더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 TV 주셨는데 방영 시간처럼. 근데 저도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인데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원래 최초는 격주로 하고 한 1시간 분량 정도를 목표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조금 짧더라도 이렇게 주간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주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는 막 되게 이거 라디오의 시스템
프로그램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완전히 완벽하게 딱 짜놓고 1년, 2년 간다라고 했는데 초반에는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봐라.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즐기실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들을 초반에는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메인이 이제 게스트를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유효한데 뭐 그냥 저희가 준비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그냥 실시간으로 네. 한번 이야기하는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다. 저희 극장 이야기 플러스 극장에 오시는 게스트분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우선은 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분이 그 이제 청취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극장 뭐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요. 네, 이러면서. 저희가 영화에서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되게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안에 너무 맨날 하는 얘기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너무 그 기본적인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황인 것 같다. 뭐 언제 오픈하고 얼마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런 얘기들 조금 하고 2, 3주 4주 정도는 그냥 저희가 그 어떤 계획 갖고 있고 뭐 만들면서 어떤 생각들, 있었고. 고민들 뭐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얘기해보고 영화 얘기는 2월부터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라디오 포맷을 가기 때문에 그 사연 한번 읽어보죠. 좀 인상적인 거. 네. 목소리 좋은 소은님이. 네.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애플 팟캐스트에 달린 댓글인데, BRRESAAADFF님. 뭐라고? 베리사드프님?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도시 라디오 천국을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과 영화관에 가서 시간 되는 거 아무거나 보고 영화제에 가서 줄 서서 영화를 보던 시네마 키즈 시절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모베러웍스의 핵심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영화관을 생각했을 때 라디오가 중간에 있는 게 너무 적절한 징검다리인 것 같아요. 늘 모베러웍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엉덩이가 들썩이게 되는 감각이 있는데 듣다 보니 라디오를 끼고 살며 일하거나 공부했던 예전이 떠올라요. 여전한 것들을 간직한 채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멋집니다. 나를 열심히 살게 하고 일을 잘하게 하는 콘텐츠 영화 보러 어서 달려가고 싶어요. 아니 근데 글을 엄청 잘 쓰시는. 그러게요. 근데 되게 이 여전한 것들을 간직한 채로 새로워질 수. 와 이거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가 모베러웍스의 핵심이자 장점이라고. 사람 냄새 좀 나죠 저희가. 너무 나서 문제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일할 때 라디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형식, 뭐 그게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이게 약간 놓쳐도 되는 맞아요. 느낌의 포맷이라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음악도시 조금 약간 연식 되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저희 또래인 것 같아요.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우리 유튜브 모티비 댓글도 한번. 라니지님? 두 분의 편안한 목소리가 참 좋네요. 제 마음의 공간은 10년 전에 갔던 부산의 작은 영화관 국도예술관이에요. 그곳에서 본 영화가 아직도 인생 영화로 남아있어요. 심지어 지루해서 살짝 졸았는데도요. 무비랜드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그곳을 자주 떠올렸어요. 무비랜드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극장을 바라보는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마음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 맞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같아요. 라니지님한테 국도예술관이. 저도 그 예전에 도서관 가면 사실 거기서 읽었던 책은 기억 잘 안 나는데 거기 앉아 있었던 시간들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면서도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무비랜드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극장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 영화인데 졸았다고 하잖아요. 저도 대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지루한 구간이 있거든요. 아, 빨리 이거 좀 넘어갔으면 꿈뻑 졸 좋겠다. 때가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기억에 맞아. 10년이 넘었는데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극장이나 영화라는 거가 좀 되게 좀 신기한 것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음. 공간이 꼭 되도록 한번 만들어 잘 만들어 봐야겠군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남겨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모베럭스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입을 수 네. 있는 후드. 네. 지금 어떻습니까? 요맘때 슈퍼 갈 때 네. 입기 좋은 후드티 네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만 사연을, 그러니까 이게 사연 읽는 게 저희도 처음 해봐서 어색해가지고. 어색해서 근데 좀 재밌는데요. 이게. 재밌네요. 어떻게 주소를 어떻게 남겨요? 대댓글로 저희가 알려주시면. 메시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앞으로도 분들. 많은 네.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뭐. 네, 남겨주세요. 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한 번 에피소드 공개한 거 치고는 되게 많은 좀 이야기를 들었다. 맞아요. 네. 힘을 얻었습니다. 네. 하고 뭐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봐요. 음. 스포티파이 분들 뵐 줄은 몰랐는데. 정말 상상 못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서 사운드가 조금 낮다? 소리가 작다? 조금 작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올려보려고 하고 어. 있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방정맞게 웃잖아요. 그게 귀를 찌른다. 듣기 조금 불편하다. 잔잔하게 얘기하다 갑자기 탁탁 튀는 게 있다. 근데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아차 싶었던 게 여기 기본 정보. 어떻게 이용하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해보고 는 시간? 네. 네. 플러스 저희가 무비랜드 채용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채용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멤버들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네, 구하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래서 기본 운영 정보부터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게 언제 오픈이냐. 네. 저희도 모르겠는 언제 오픈. 근데 빨리 얘기를 그러니까 네, 일단은 좀 말을 던져야 네, 되겠다. 맞아요. 다들 뭐 기다리고 이렇게 계셔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픈하는 거야? 언제입니까? 네. 투투투. 네. 2월 22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좀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네. 네. 그리고 예매 사이트는 아마 그 일주일 전 정도에 오픈될 것 같아요. 예매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네. 온라인에서만. 네, 온라인에서 가능하고 현장에 오셔도 온라인으로 예매하시라고 안내를 하게 돼서 네, 네. 네, 무비랜드.co 음. 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모티비에도 잠깐 소개됐는데 열심히 만들고 네, 있고요. 아주 멋있어요. 웹. 2월 22일 날 그 극장을 오픈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전쯤에 온라인 사이트는 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요. 2월 12일 정도 네. 목표로 가능하면 더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2월 12일부터는 그래도 온라인에서 조금 정보도 알아볼 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러면은 운영 시간이나 뭐 운영 일수나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운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극장은 주 7일 운영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주 7일을 하는 거는 너무 무서워서 우선은 주 4일, 목금토일 네.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2월 22일이 목요일이어서 네. 그날부터 목금토일 그 다음 주 목금토일 뭐 이렇게 네. 하고 조금 저희가 훈련이 되면 5일, 네. 6일 뭐 이렇게 늘려가려고 확장시키는 게 합니다. 목표고 그 매일 몇 시부터 문 열어요? 그래서 보통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를 보기 좋은 시간대 3시 네. 영화부터 시작되고요. 상영이 네, 상영이 1회가 그러니까 우린 조조가 3시 3시고 그러나
2시부터 오셔서 입장은 라운지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음. 무비랜드를 즐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 여는 시간은 2시고 그 3시부터 상영을 네. 시작하고 그때부터 보통 영화에 따라 다른데 네. 3회차 그쵸. 또는 4회차. 네. 근데 대부 같은 경우는 3시간이 넘어가는 영화에서 2회차.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렇게 파트너분들 만나면 왜 이렇게 짧게 운영해? 라고 하는데 진짜로 쫄려요. 너무 떨려요.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업장을 운영해 본 적은 없어서 네. 되게 초반에 많이 헤맬 것 같은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했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러 오실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나이스한 서비스로 제공하려면 여유가 좀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들려고 네.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저희가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인 2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과도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소는 일단 목금토일 풀로 네. 극장에 있으려고 네. 하는데 거기에서 접객을 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또 나머지 평일에는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도기를 조금 맞아요. 네, 그게 조금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되게 좀 두려워요. 물음표인데 저의 꿈은 극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조금씩 이쪽으로 넘기는 네. 우리의 어떤 리소스를 뭐 그런데 그게 저희의 목표인데 일단 초반에는 목표예요. 아마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티켓값 얼마냐?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가 결정한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네. 사실 2만 원 해도 지금 마이너스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영화라는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작권을 사와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판매 대행을. 영화마다 또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영화일수록 그러니까 안 찾는 영화가 이제 재미없는 영화라기보다는 뭐 오래됐거나 네. 좀 마이너하거나 그런 영화일수록 더 비싼 맞아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치협 같은 경우는 틀면 틀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만석이 차도 마이너스인 네. 상황이어서 하루 틀죠 저희가. 네, 하루도 부담스러운데 근데 네. 그거는 좀 소은님을 비롯한 멤버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니, 저도 가격을 보고 그 영화에 대한 멤버들의 평가 지금 멤버들한테 제가 강제로 보라고 했는데 네. 별점 2개 받고 별점 2개 반 받고 네, 뭐 20분 넘긴 친구가 잘 없고. 그런 리뷰를 받으면서 이거를 트는 게 상영하는 게 맞을까가 내부적으로 되게 제 마음속에서 되게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틀어라 하루. 네. 그래서 네. 네.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저희가 그 좀 재밌게 하는 게 세트 구매. 맞아요. 뭐 팝콘이나 뭐 핫도그나 티켓 결제하면서 같이 같이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게 뭐 그런 것들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큰 결정은 이런데 저희도 매일 바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는 너무 처음 하는 일이다? 라는 감각이 있으니까 선택장애? 맞아요. 의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니폼을 입으면 어떤 유니폼이어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이 맞아요. 다 각자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패키지도 그냥 온라인에서 팔 때는 온라인에서 팔기 좋은 예쁜 패키지를 만들면 됐었는데 예를 들면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어떻게 포장을 주고 받아야 기분 좋은 경험이 되는가 그것까지 엮여 있으니까 운영과 어떤 디자인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참,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 대단해요. 와, 진짜 존경합니다. 뭐, 똑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이 부분을 풀어내면 저 부분이 막히고, 지금 저희, 뭐, 이제 다음 코너에서 이런 사람을 구합니다. 이야기를 할 건데, 어제 오전 내내 뭐, 지훈님이나 우리 멤버들이 붙잡고 씨름했던 게, 손님이 왔을 때 어떤 동선으로, 이 경험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 경험의 길목길목에 어떻게 스텝이 배치돼야 스텝이 되나? 몇 명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극장이 너무 난이도 있는 맞아요. 네. 업종인 게 뭐 8시간 운영을 한다 하면 8시간이 평균적으로 고르게 일의 양이 있는 게 아니라 회차와 회차 사이에 몰렸다가 발권을 하고 뭐 팝콘을 나눠주고 그때는 엄청 일이 몰리고 상영을 하면 또 널널해. 되게 널널해지고 그리고 더 문제는 상영 중에는 널널한데 입장을 할 때 퇴장이 맞물리면 이제 그때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네. 그리고 뭐 큰 공간을 갖춘 극장에서는 입구 출구가 다르잖아요. 나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트래픽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뭉칠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면서 동선을 짜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맞아요.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저희가 작전을 짜봤는데 결국에 공간이 갖고 있는 컨디션의 한계 때문에 어떤 작전도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제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뭐 쓰레기통을 어디 배치할래부터 네. 그리고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우님은 저희 어디 뚫을 수 없냐고 갑자기 그럴 정도로 공간은 협소한데 뭔가 놓아야 될 것들이나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래서 뭐 꾸역꾸역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뭐 동선과 멤버 수를 어제 정리해 봤을 때는 3.5명이 필요해요. 0.5명이 애매하게 3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4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0.5가 필요한 그런 되게 애매한 근데 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상상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접객을 시작하고는 또 생각이 또 좀 정리가 되겠죠. 현재 왜 3.5명이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상영 중일 때는 널널해서 일이 없어요. 근데 퇴장을 하면서 입장을 동시에 받아야 될 경우에 이게 저희가 매점에 1명, 티켓 부스에 1명, 샵 쪽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기념품 뭐 굿즈 뭐 그런 것들. 근데 샵 쪽에 있는 멤버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 동안 메꿔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각 존별로 마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 그 상영관을 정리정돈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근데 정리정돈이 8시간 내내 필요한 게 아니라 끝날 그쵸, 때 뭐 사실 근데 또 3, 4타임이니까 2타임일 때도 있고 회차가. 그래서 그 단독으로 사람을 더 역할을 부여하자니 뭐 하루에 1시간이라는 꼴이 되고 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제까지의 저희의 해결책은 우선 저희 멤버들이 가서 0.5인분을 한번 해본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멤버가 가는 거. 그러니까 소은님이랑 저 빼고 뭐 여기에서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게 3명으로도 소화가 가능하구나 혹은 1명이 더 필요한 거였네를 알 수가 있어서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금토일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목요일 3시에 만석을 채울 수 있을까? 그쵸. 쉽지 않은 그쵸. 그러면 사람이 적게 오면 일의 양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실 거고 그랬을 때 맞아요. 그 어, 격차도 있을 거고. 그 평균값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화 예매하신 분들 우선으로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핫도그 하나만 먹고 가겠다. 지나가는 길에 어. 그것도 되게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거를 운영시킬 운영할 수 수 있으니까 있는. 뭐 커피라도 한 잔 네. 팔아야. 근데 또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예매를 하고 왔는데 조금 더 쾌적하려면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라. 네. 그래서 좀 그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상영 중일 때 매장이 좀 널널하다 했을 때는 입장을 시켜드리고 아닐 때는 조금 대기를 요청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합니다. 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저희가 채용 공고를 이렇게 저희 채널들에다가 뿌렸는데 사람을 구합니다 하고 0명 0명 이라고 한 것들이 이제 그런 뭐 정확하게 우리 2명 뽑아요. 4명 뽑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안 한 게 좀 저희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시뮬레이션상 3.5명이 필요해서 그거를 다 채우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픈 일정에 그 인원을 다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처음 저희가 맞아요. 모시는 거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도 운영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극장 일에 대해서 숙지가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도 뭐 설거지도 하고 해봐야 이런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시나 잠깐 광고를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보는 주 4일 4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 멤버를 구하고 하는 일은 뭐 무비랜드에서 접객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 상영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상영 관리라 하면 뭡니까? 저희가 영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시간에 영화를 트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냥 우리 영화 보러 가면 자리 잡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뭐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뭐 광고도 그러니까 뭐 불이 꺼지고 광고도 나왔다가 그 저기 대피 안내도 나왔다가 본편 상영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상영관 청소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저희 매점 스낵바에서는 예를 들면 팝콘 만들고 핫도그 만들고 그리고 그 커피 머신은 없기는 한데 배치 브루잉 방식으로 그 왜 맥도날드 가면 미리 드립커피 내려놓고 팔잖아요. 뭐 그런 작업들 그리고 저희가 작은 샵이 있기 때문에 샵에서 뭐 재고를 관리하고 제품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 실크 프린팅 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인쇄 작업들까지 좀 두루두루 소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죠. 뭐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F&B 쪽 담당이 있고 뭐 상영이나 뭐 그런 티켓이나 뭐 전체적인 관리하는 쪽이 한 파트 있고 뭐 기념품, 물건 뭐 그쪽을 관리하는 크게 보면 세 파트가 있고 일은 분담되어질 텐데 저희가 어쨌든 초반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저희랑 같이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좀 전반적인 업무를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과제가 있더라고요.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제라고 하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모셔야 하나가 되게 고민이 많았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과제를 드렸는데, 뭐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접객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 접객의 경험을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영화를 고르고 사람들에 소개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화 취향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영화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화관에서 사람들한테 영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조금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접객 일을 좀 해보신 네. 분을 이제 우선으로 보고 있죠. 하고 저는 제일 이상적이었던 게 그 삭스타즈 대표님이 멤버 구하실 때 뭐 이렇게 진짜 양말 매니아가 이렇게 매장에 있고 그거가 되게 중요할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매일 주 4일 출근을 하면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갖는 장르여야 맞아요. 좀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모티비에 녹사님하고 대화 나눈 것도 올라가고 그 외에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얻고 있는데 저 어제 오피스 제주 대표님 뵀었는데 관련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이게 감정 노동이 많이 반영이 맞아요.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감정이 분리하실 줄 아는. 너무 널뛰거나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맞아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디다고 해야 되나 평온하다고 잘 해야 되나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 저 같은 경우도 감정이 되게 널뛰는 스타일인데 뭐 이렇게 팝업 같은 거 하면 정말 그 저희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런 신나서 그 힘든 상황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 들으니까 저 스스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잘 세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녹기 전에 녹사 대표님 만나 뵀을 때 이 접객업이라는 게 되게 그런 자기 수양적인 측면이 있다.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네. 근데 정말 돌을 닦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녹사님도 그렇고 어제 오스피스 대표님도 그렇고 뭐 그냥 다른 신변잡기 뭐 이야기들을 할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 접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약간 도인 같은 그 구도자 같은 느낌이 맞아요. 조금 들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 하나하나에 너무 소진되지 않고 좀 뭐랄까 멀리서 이거를 마치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거나 혹은 게임을 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많이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 주 4일 근무라는 게 물론 주말에 일을 하긴 하지만 주 4일이라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같아요. 그러면 3일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였으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 4일도 좋은데 물론 밤 늦게까지 일을 좀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전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되게 좀 장점일 수 있겠다. 뭐 아까 라니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공간을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볼 분을 모십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멤버를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그 연락이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되도록 만나 뵈려고. 네.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만나 뵈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모르는 분이라. 그래서 19일, 이게 방송이 15일에 업로드 될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 19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좀 전에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이력서를 contact@mobilesgroup.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공고는 저희 인스타그램, 무비랜드 아카이브 인스타그램이나 모벨하우스 인스타 가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예고 드렸던 거랑 달리 대부 이야기를 하려고 맞아요. 했는데 원래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 극장의 정보에 맞아요. 대해서 더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대부 이야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왜 이 영화를 선택했어는 2월 초부터 그 에피소드로 만들려고 하고 1월 동안은 그냥 주간으로 좀 짧더라도 네. 그냥 이런 어떤 극장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상상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괜찮은지 네. 아니면 그냥 됐고 바로 영화 얘기해라. 뭐 그거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 네. 그리고 조금 라디오 저희가 소통을 안 한다고 말이 많은데 그 라디오는 좀 소통하면서 같이 좀 빌드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의견 뭐 주간으로 좀 짧더라도 주간이 좋다. 네. 아니면은 진득하게 길게 뭐 격주가 났다. 그것도 좀 열려 있고요. 네. 궁금하고요. 의견 자유롭게 주시고 그 유튜브 모티비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그 네. 스포티파이 팟캐스트는 Q&A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네네. 궁금하신 점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 많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권지우 PD님이 그 아이디를 권 PD로 바꿨습니다. 그 원래 활동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댓글 같은 글을 잘 못 써서 댓글 같은 거 잘 좀 적인데 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만약 실시간으로 필요한 거는 권 PD님이 좀 약간 추종. 아니 모준이 권 PD라고 하라 그랬는데 프로듀서 권. 네네네. 프로듀서 권.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이 에피소드들 우리 라디오 에피소드들은 유튜브, 모티비,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팟빵 맞아요. 에서 지금 송출되고 있고 무비랜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많은 구독, 좋아요. 네, 저희 현재 22명인데 다음 주에는 몇 분이 되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30명 목표. 앞에 숫자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네. 그래서 많이 남겨주세요. 그 다음 주는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는 좀 계획이 바뀔 수는 있지만 저희 공간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들 공간 제작에 대한 이야기. 협업팀도 많고. 네. 훈택님이 엄청 간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인테리어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고. 네네네.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 공간 이야기. 제작 에피소드. 네네, 제작 에피소드. 저희 뭐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 한번 제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극장 얘기니까 좀 딴 얘기긴 한데 엊그저께 댓글에 영사기사 준비하신다는 분이 교재랑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분? 저희 모티비에 보시면 영사기사 자격증을 따는 에피소드가 2편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만현님인데 영사기능사 자격증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교재나 필기물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영사기능사의 유일한 영사기사 기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사기사 권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랜드 영사기사 겸 라디오 PD 겸 하고 있는 권지우라고 하고요. 저희도 영사기사 따려고 할 때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저희가 배울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딱 한국에 한 군데에서 알려주고 계시고 네이버 카페 중에 영사기능사 치면은 제일 맨 위에 뜨는 더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온라인 이론교육이나 그런 실기교육 같은 영상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배웠고. 돈 내야 돼요? 네, 돈 내야 돼요. 얼마 정도 해요? 교재비 포함 꽤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좀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인강으로. 네, 그리고 1년에 시험이 딱 한 번 있어가지고 이론 붙고 실기 시험이 또 한 3개월 뒤에 있고. 그러니까 총 2회를 패스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실기가 떨어지면은 우선 이론 합격자는 다음에 또 한 번 실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시험은 부산에서만 네, 하더라고요. 시험은 다 부산에서만. 필기던 실기던. 네. 그래서 필기 저희 한 달 정도 같이 스터디 모임 해가지고 공부했고, 그래서 냈다 필기는 붙었어요. 근데 실기는 이제 권PD님만 붙었다. 그 실기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어려웠던 점은 이게 실기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봐야 기계를 돼. 만져야 되는데 준비 기간에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곳이 없어. 그것들이 되게 그래서 좀 그걸 다루려면 부산에 가야 되고, 아니면 영사기와 서버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는 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좀 다 탈락했던. 네, 그런 부분이 네. 만약에 이제 극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좀 오히려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겠지만 맨 땅에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네. 있는. 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그 어려운 걸 네. 해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